반갑습니다. 우리 SKC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리서치룸의 강프로입니다. 최근 우리 SKC 같은 경우 이제 3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 아닌 조정, 조금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정이 나와도 SKC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지금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걱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우리 SKC가 지난 이제 4월과 5월 요런 급등이 좀 만들어졌는데, 결국 가장 강한 재료로 부각이 된 게 이때 인텔과 애플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먼저 접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인텔 같은 경우는 현재 테라팹의 이제 메인 프로젝터로서 2030년도까지 모든 최첨단 칩을 유리 기판으로 표준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유리 기판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인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 나올 수 있는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 그리고 이제 소비자용 AP 칩에도 유리 기판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영역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기대감에 대한 영역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대감에 이제는 재료까지 같이 붙어주고 있죠. 우리가 과거만 살펴보더라도, 자, 이때 5월 6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SKC가 상한가가 잠겼는데, 이때 이슈가 뭐였죠? 인텔과 애플이 이제 협력을 한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테라팹에 대한 메인 프로젝터로서 2030년도까지 모든 최첨단 칩을 유리기판 위로 표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이 향후에 이제 출시하는 아이폰과 맥북 이제 소비자용 AP 칩에도 유리기판이 사용될 수 있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장에서 재료들까지 같이 붙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나왔던 이제 외신 중국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컴퓨텍스 2026에서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기술 응용 진행 상황들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비된 회사, 그러니까 기판 회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TSMC, 인텔뿐만 아니라 TSMC까지 이 유리기판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연구 개발이 신중하고 급진적이진 않았던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한 것처럼 보여준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리기판 상용화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번에 TSMC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 샘플을 공개를 했는데 노세활에 그리고 이제 디레미네이션을 이제 강조를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심각한 휨 현상, 어페이지 현상이 없었으면서 층과 층 사이가 벌어지고 치명적으로 수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박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TSMC는 물론 인텔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나 구글, AMD,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지금 패키징 기판에 대한 대면적화를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 대원칙, 빅테크들이 대면적화된 패키징 기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원칙만 깨지지 않으면은 굳이 너무 성급하게 주가가 하루 빠졌다, 하루 급등했다라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는 3.3배 레티클 크기, 이제 웨이퍼의 크기인데 2739 제곱밀리미터고요.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GPU 루빈 같은 경우는 4배 레티클 크기인 3320 제곱밀리미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준비되어 있는 베라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7470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되고 있는 GPU보다 최소 3배 이상 커지는 이제 웨이퍼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웨이퍼가 커지게 되면은 칩과 칩 사이에 이제 열로 인해 변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칩이 탈락되는, 칩에 대한 이제 전송을 하고 있는 이 범프들이 탈락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는 에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치명적인 에러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정지가 되거나 오류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AI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리 기판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 리포트에는 대량 생산의 한 가지 큰 장애물, 세활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활애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뒷면 균열인데, 앞에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TSMC의 이번 샘플 테스트 같은 경우는 노세활
출하에 이제 뒷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리기판의 기술력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간 우리의 일단 투자 방향성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제 매크로적인 영향들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럼 우리 SKC 주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될까요? 바로 하이닉스를 보면 되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SKC 이번 유상증자 때 초과 청약으로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뒷받침을 해 주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앱솔릭스의 이제 강지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의 미래기술연구원 출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강지호 대표가 이제 친정이 된 하이닉스에게 유리기판 속도를 내려면은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원에 대한 충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력에서는 이제 대략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제 7월에서 8월 달쯤 앱솔릭스로 넘어간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른 횡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15일 업계에 따르면은 앱솔릭스에는 SK 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미 미국에 합류해가지고 개발 업무 수행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제가 생각했던 7명에서 8명이 아니라 10명에서 15명 가량 이제 핵심 엔지니어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SKC에 대한 내용들만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아무래도 조금은 편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또 좋은 이야기만 하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 과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에 동시에 뛰어들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투자를 이제 꺾지 않았었죠. 오히려 이제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 HBM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19년도에 이제 HBM 전담 R&D 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성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 Q라고 부르는 이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었는데, 결국 지금 시장 어떻죠? 엔비디아의 60% 물량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도 정말 SKC에 대한 매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지 못하겠다, 혹은 정말 힘들어서 매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가 왜 인적 자원 그리고 자금적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간 우리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기판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반도체 양산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투입됐다라는 점은 앱솔릭스가 이제는 연구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 준비 국면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업화 시점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발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업계 선두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퍼스트 무버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서 초반 시장 파이를 가장 강력하게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러한 조정 이후에 이제 변동성은 어디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SKC입니다.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급등이 나왔다가 급등 물량을 전부 다 반납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같은 경우 또 네이버 찾아보시고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고 구글도 검색해 보시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낭비하실 거 없이, 제가 좀 이러한 특이 사항들 내용들 정리해서 바로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난 5월 19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 6일 급등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5월 19일 날 이때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갈피를 못 잡으실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같이 제공해 드렸죠. 지금 우리 강프로 리서치룸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시면은 저의 이런 알림 코멘트를 문자로서 이제 100%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유료방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문자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우리 SKC 이러한 하락 속에도 괜찮으니까 일단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게 24만 5천 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4만 5천 원 제가 이렇게 까만색 줄로 그어놨는데, 이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여기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악성 매물들도 해소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급등했고 급락하는 이러한 물량들도 회복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제 14만 5천 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구간에서 이제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 SKC에 대한
본질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요러한 내용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좀 같이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에 지금 요러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프로 구독 눌러 주시고 요러한 내용들은 그냥 돈 들이지 않고 일단은 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매집하고 있는, 영상에서 좀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유리기판의 두 번째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최근에 벌써 이제 하단에서 13% 이상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요러한 종목들,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러한 내용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지금 13% 이상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요 종목,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수익률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러한 종목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보시고 매수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팝업 창 나오게 될 텐데요. 허용하기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구는 제가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송하기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이제 신청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하단에 강프로 직통 문의 번호, 여기로 이제 SKC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거의 완료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마저 살펴본 이후에 이제 17일이죠. 내일 정규장 시작 이전에 문자를 하나 더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번 문자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우리 SKC가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동성과 조정장은 우리 SKC가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흐트러졌냐 안 흐트러졌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우리 SKC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포인트들은 제가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강프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종료 전에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급락과 급등이 나타나는 이러한 변동성 시장에서는 문자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긴급하게 이제 장중 라이브도 이제 종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브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룸의 강프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